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점 뚫고 하이킥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속 어떤 종목을 언제 매매해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셨죠?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즐기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더욱더 활발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김광진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고점 뚫고 하이킥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죠. 혜성처럼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처음 모셔보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에서는 또 처음 봬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점 뚫고 하이킥에선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주식 캡틴 김광진 전문가, 저 믿고 조금 지금 같은 장 안 좋은 시황 나왔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상승장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 상승장 저와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소개 잠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런 경력과 이런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상승장을 왜 저와 같이 함께 하셔야 되는가,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하락장에서는 많이 쓰이면 안 되는 방법이죠. 하지만 저는 11월, 12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 시장 상승장으로 돌아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수익률 극대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지난 내 계좌들, 이 부분들을 충분히 복구하고 수익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힘, 당연히 중장기 매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주도주 중심의 단기 매매 역시 제가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양쪽으로 같이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손실 봤던 분 충분히 복구 가능하시고요.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 쌤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지금 반도체가 가장 먼저 이 반등장에서 치고 올라왔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그 부분들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와 같이 하시면 제가 반도체 쌤이라고 왜 불리는지, 그리고 제가 또 양봉업자, 꿀벌 전문가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양봉업자, 당연히 양봉 많이 드리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죠. 그리고 꿀벌 전문가, 꿀벌 역시 자기 먹이 활동을 하면서도 역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수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여러분과 제가 꿀벌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계속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그런 부분들 계속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실전 매매에 대해서 교육하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서 저의 실전 매매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든든합니다. 지금 미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시장 역시도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이 시기에 잘 활용하셔서 우리 전문가님 인사이트와 함께 정말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요. 자, 샵 0082번으로 김광진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막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화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얼마 전 페드에서는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동결 결정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눌렸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우리 시장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것 없이 큰 폭의 상승률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 주간 이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 이슈 분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코스피 이렇게 차트 띄워놨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주간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는데요. 아직 코스피는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지는 못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앞으로의 이런 훈풍, 미국발 훈풍도 있겠고요. 우리 자체적인 훈풍도 있죠. 그리고 내년 4월에 선거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지금 거래 대금도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꼭 체크를 하시고, 체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하는 그런 상황들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2018년과 유사하게 올라올 것이다. 2018년도에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2번 맞았었는데 그 2번 맞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올라올 때 그런 모습과 유사하게 올라갈 것이니까요. 이 부분 이제 추세를 바꿔서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서는 이 11월 그리고 12월 내년 초까지 꼭 이 상황에서 지난 하락장에서 봤던 그런 손실들 꼭 수익으로 다 바꿔가시길 바라겠고 거기에 제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이렇게 봤고요.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놓았는데요. 이 추세선을 넘어서 가뿐하게 올라서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충분히 앞으로도 더 강한 힘 보인다. 더군다나 여기 5일선 위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5일선 위로 올라서면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의 11월장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지금 코스닥은 완전히 추세를 전환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환한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상승 반등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런 부분들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장 상황에 따라서 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 방식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이 글씨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오전장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도, 그러니까 오전장 단기적으로 눌러줄 때도 신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적으로 노란톡방 오셔야지만 꼭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보시겠고요. 이렇게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 지난 금요일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장을 받쳐주는 거기 어떤 섹터이냐, 어떤 테마이냐 이런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계속 저와 함께 하셔야 지금 내가 어느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잘 알 수 있으실 텐데요. 5일 이동평균선 위로 모두 올라서고 시초가 위로 올라서는 이런 지수 플레이, 그러니까 지수가 상방으로 가는지 아니면 지수가 하방으로 내려오는지도 전체적으로 투자를 할 때 하루하루 단기 플레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장기를 볼 때도 어느 섹터, 어느 테마 쪽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도 노란톡방 오셔서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또 이런 부분들, 신용잔고 얘기를 제가 10월 달부터 계속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신용잔고 얘기 왜 해야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 전체적으로 다 생각해 봤을 때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16조 원대로 신용잔고 떨어져야지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 제가 10월 달부터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에서도 어제 오늘 하락으로 신용고증잔고는 17조 원대로 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16조 원대에 들어간다면 그때가 진 바닥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월 달에도 노란톡방을 통해서 계속 안내해 드렸고요. 17.4조 원입니다. 여기는 10월 25일 기준입니다. 10월 25일 기준으로 17.4조 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16조 원대까지 내려올 때 어느 정도까지 이것도 순차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는 시장의 진 바닥이 어느 점이고 그리고 왜 16조 원대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 계속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께서 지금 16.8조 원인데 어느 정도 더 떨어져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을 때도요. 제가 제 계산상으로는 지금 16.8조까지 떨어진 그리고 11월 2일 기준으로는 16.79조입니다. 16조
7,900억 정도까지 신용장고가 떨어졌는데요. 영풍재직권 2건이 아직 그때는 하한가가 풀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한가가 금요일에는 풀려서 천하제일 단타대회 열렸었잖아요. 천하제일 단타대회 열리면서 이런 신용장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까지 감안하면 현재 시점이 진 바닥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용장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시장 바닥권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10월 달에 계속 하락장 경험하시는 이런 여러 투자자분들 중에서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은 진짜 우리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 전체적으로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나 일평균 수출액 이 증감을 보고도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신용장고, 그러니까 숫자로 이러한 숫자로 우리들은 진 바닥이 어디까지 우리 시장이 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대응을 일일이 못하신 분들도 많죠.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이 물렸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 자신 계좌 말고요. 우리 가족분들과 같이 하면서 물린 종목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물린 종목들 다시 반등 세게 나올 때 역시 제가 반도체 쌤인 것처럼 반도체 가장 멋지게 그리고 가장 큰 상승폭 보이면서 빠르게 올라와 주었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매일매일 마지막으로 신용장고 확인할게요. 신용장고.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신용장고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MTS, HTS를 통해서도 확인은 가능하시지만 금융투자협회에서 신용공여장고 확인, 이렇게 신용공여장고 추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제는 신용장고가 거의 다 바닥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 계속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필요도 없겠지만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이런 숫자들까지도 다 계속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을 볼 텐데요. 거래대금 중요합니다. 제가 거래량과 거래대금 굉장히 중시 생각하는데요. 거래량이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거래대금 역시 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 계속 꾸준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다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가 6조 원대를 바닥으로 6조 7천억 원대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12월 2일 7조 원대 그리고 12월 3일 지난 금요일에는 8조 원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대 이상 거래대금이 나오면 더욱더 안심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이제 코스피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볼 텐데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제가 주식시장 하락했던 이 폭들 몇 퍼센트나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노란톡방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떨어질 때 24% 그리고 떨어질 때 24%, 38% 이렇게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 우리 시장 큰 폭의 하락장을 맞을 때도 21.78% 정도 하락을 맞는구나. 이렇게 수치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다면 이제 어느 정도 남았겠구나. 이런 부분들 다 계산이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노란톡방에 올려드렸을 그 당시에는 19.87% 정도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올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지금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락장이 이어질 것인가. 어느 폭 정도 남았구나. 이것들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게 노란톡방에서는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과 같이 이런 전체적인 과거 사례도 보여드리지만 과거 사례 그리고 신용장고 이것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기다려야 되고 어디가 진 바닥인지 이런 부분들도 숫자를 통해서 아무나 오셔도요. 그 누구나 오셔도 이런 숫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판단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노란톡방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께 그런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부님들도 혹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내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이슈 체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미리 하나하나 분석해 놓으신 자료와 함께 매일매일 시황 체크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집중된 공략주까지 가지고 가셔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면 정말 일석이조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김광진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움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 문자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으니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송 보고 계신 중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방송도 즐기시고 방송 끝난 이후의 인사이트도 하나하나 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봐야죠. 최근 장기채 금리, 지금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좀 높여져 가면서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99%를 넘어서 5%, 또 월가에서는 6%대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술주가 좀 많이 눌렸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할 얘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들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고 하락장 맞게 된 큰 이유가 역시나 시장금리 상승. 그리고 이 시장금리 상승은 어떤 것에 기해서 나오는 것이냐. 당연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상승해서 5%, 장중에는 5%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도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금리 상승을 만들면서 우리 시장 어렵게 만들었었다. 자, 이런 내용들 제가 기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 연준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를 봐야 된다. 왜 재무부를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을까요?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 동결하는 거 이전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보면 이때 98%였어요. 98% 확률로 동결한다. 기준금리 동결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 발언이 아닌 매파적 발언이 나올까 봐 걱정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미국 연준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당연히 이런 매크로한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나 시장금리다. 시장금리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미국채 10년물로 결정된다. 미국채 10년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늘린다.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한다. 이러면은 국채 가격. 네,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요. 이런 채권 시장의 흐름들 주식 시장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실 텐데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반대로 올라간다. 발행량이 늘어나면 발행을 확대하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이런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기에 미국이 지원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국내 문제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돈 어디서 나오나요? 그렇죠. 국채 발행해서 세금 받아서 쓰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또한 11월 중순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도 있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시장에는 많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미국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전쟁이다. 이 전쟁을 보고요. 당연히 유가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생각하셔야겠죠. 중동에서 전쟁이 났고 그리고 식량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당연히 식량 문제 심각하죠. 저도 우크라이나를 가봤을 때 우크라이나 그 흑토를 보니까 정말 농사가 잘 되겠구나. 밀 농사가 진짜 잘 되겠구나. 이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그것들 전쟁을 통해서 황폐화되면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셔야 되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네,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전부 다 이 첫 번째로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내용들은 국채 금리다. 국채 금리가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5% 이상 잠시 장중에는 뚫었다가 지금 4%, 4.8% 더 내려와서 이렇게 4.6%까지 그 아래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 보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어느 부분을 봐야 될까요? IT 봐야겠죠? 그리고 바이오 봐야겠죠? 그리고 또 뭐 봐야 돼요? 로봇, AI, 이렇게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때도 가장 빨리 올라온 당연히 IT나 AI. 그럼 여기에 또 뭘로 귀결되죠? 결국에는 반도체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 집중하고 반도체 쌤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런 매크로한 상황들도 제가 전문이니까요. 노란톡방 오셔서 이런 내용들 정확하게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국내 내용들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뉴스도 제가 지난주 내용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여당에서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이런 입법 추진을 한다. 관련해서 코아스나 이런 주식들 아주 급등하는 모습 보였죠. 코아스부터 여기까지 쭉쭉쭉쭉 김포의 땅을 가진 기업들 급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건 아니시죠? 이렇게 정치 관련 테마주들 꼭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는 그런 방법들 취해야지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이런 내용들은 계속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정치 그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전문가니까요. 이 부분도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아스 같은 경우 그리고 쭉쭉쭉 나열하다가 양지사까지 같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김포 관련해서는 이런 주식들이 상승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뉴스도 보겠습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속도 낸다. 빠르면 11월 특별법 추진한다. 이 부분들도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위의 문제, 아래 문제 다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여기 역시나 관련주들 뭐 우원개발이든지 동아지질 같은 그런 기업들 항상 관심권에 넣어주시고 기사 나오면 바로 접근 이렇게 또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종목들 기사 하나 나오고 종목들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물론 중장기 위주로 탄탄하게 아래 받쳐놓고 이 주식 종목들 그리고 부식 종목, 간식 종목들, 주식, 부식, 간식 이렇게 다 차례차례 포트를 만들어 가시면 훨씬 수익률을 높이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꼭 체크하시고요. 앞으로도 내년 4월까지, 내년 총선 때까지는 이런 정치 테마 그리고 정책 관련주 계속 나옵니다. 이 나온 부분들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연속 하한가 영풍재지 하한가 풀리면서 지난 금요일 천하제일 단타대회 열렸는데요. 네, 여기에 2천억 원짜리 회사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정도인 영풍재지 그날 하루만 8,400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저는 조금 부족하다 싶었는데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올라주면서 상승하면서 여기에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둔화됐고 완화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풍재지 7연속 하한가 하루 이틀 하한가 이렇게 이어질 때도 노란톡방을 통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며칠까지 2, 3일, 3년, 3거래일, 4거래 이렇게 언제 정도까지 하한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제가 예상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한가가 풀렸을 때 이곳에 영풍재지 저도 그렇게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노란톡방에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릴 것이다.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리면 그때 잠시 우리 시장 잠깐 흔들릴 수 있는데 그 부분 살짝만 한 발 물러서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전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영풍재지 이렇게 흔들릴 때도 반도체에서 약간 조정 보이는 그런 종목들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은 바로 또 신규 진입하셨습니다. 그 부분 통해서 당일날 이렇게
하단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상승해서 바로 지금 수익권에 만들어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런 하한가가 풀릴 때 어떻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주식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 경력 얼마 안 되신 우리 주린이 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또 이런 부분들이 과거 사례에 대한 경험 자체가 적으시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20년 주식 경력을 가지고 또한 저는 열심히 계속 공부하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린이 분들 특히나 진짜 주식 초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이런 부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겁니다. 네, 저희 주간 이슈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좀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나는 아직 좀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단기적인 전략, 중장기적인 전략 모두 다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샵 0082번으로 김광진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 시황 분석도 듣고 장기 그리고 중장기 단기 종목들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동성 강한 시장일수록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 나 한번 좀 기대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광진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영풍재지 7거래일 동안 하한가를 맞고 만약 어제까지 하한가에 직면이 됐다라면 키움증권은 손실액이 4천억 원이 넘는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었죠.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특히나 추가적으로 좀 리스크가 조금 더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제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1%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강하게 마무리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활용해서 어떤 종목, 어떤 매매 방식을 통해서 좀 잘 잡아봐야겠죠. 자, 매매 기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승장 저는 기대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가, 그 수익 극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법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세선 4분할 기법, 이거보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 사야 돼?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이 종목들, 어떤 종목 사야 돼? 거기에 더하기 얼마에 사야 돼? 이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추세선 기법, 추세 매매 기법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아는 분들 아주 많으실 거예요. 자,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추세선, 추세선을 넘어서고 지지되는 이 부분에서 당연히 매수 들어갈 수 있죠. 노란톡방에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 당연히 이 추세선에 닿는 이 부분에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3만 원 이 초반에 3만 원 극초반에 매수 들어가서 당연히 완전 저점 잡은 것이죠. 이렇게 저점 잡아서 끌어올려줄 때 이런 부분들. BSK 홀딩스 저점 매수 타이밍 보고 사인 드렸습니다. 추세선 매매 기법입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런 내용들 다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저점 잡아서 당일날 수익 바로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주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항상 이번에 상승장에서 꼭 주목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오시면 BSK 홀딩스 같은 종목들 언제나 매수 타점 보고요. 제가 안내 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위로 올라가서 한미반도체,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고 나서 이번이 8번째,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서 이번이 한미반도체 8번째 수익 얻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처럼 어떻게 8번이나 이런 수익 얻을 수 있는가? 물론 한미반도체 그전에 상한가 나왔을 때 우리 상한가 1 플러스 1%에서 잡아서 상한가 완전히 다 먹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추세선 이렇게 보시고요. 추세선 이렇게, 그리고 추세선 여기 이렇게 평행한 추세선이 있죠. 평행한 추세선 중간 부분 그으시고 이 중간 부분 그은 것들을 또 이렇게 나눠보면 전체적으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채널 4개가 생깁니다. 이 채널 4개가 생겼을 때 여기 채널 하단 부분에서는 지지가 된다. 그리고 상승 올라가면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1층에서 1층 바닥에서 내가 사서 1층 천장에 다가와 있을 때 그때는 비중 줄이고 여기서 뚫고 간다. 그럼 다시 2층 바닥에서 내가 비중 늘리고 2층 천장에서는 비중 줄인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이 추세선 4분할 기법을 통해서 충분히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도 8번 아니죠. 8번 이제 넘어서 10번, 20번도 수익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제가 새로 이런 뱃머리 기법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뱃머리 기법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렇게 하락, 횡보 이후에 상승하는 이게 방주 배 모양이잖아요. 이런 배 모양에서 타점 잡을 수 있는 이런 기법들.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고 나서 수익 얻었는데요. 수익 얻고 나서 다시 빠르게 이렇게 하락하죠. 급등한 종목들은 이렇게 또 급락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할 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컵앤홀더 방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저는 그 방식까지도 다 포함해서 뱃머리 기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또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JLK 제가 지난주 계속 노란톡방에서도 JLK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뱃머리 기법 중에서도 스푼형, 국자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락 내려와서 다시 이런 국자형, 숟가락형 모양을 보이는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뱃머리 기법은 하락장 이후에 반등하는 장을 보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JLK 같은 경우에도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매수가 안내드리고 전부 다 대응해드렸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락원 조준기법, 제가 그전에 락원 조준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작살기법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살, 좀 어감이 세죠. 그래서 기억에 쏙쏙 남으시라고 좀 이렇게 바꿔볼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역시 고점 먼저 잡고 고점, 그리고 저점 잡고 그리고 이 고점과 저점 이 사이에서 고점을 넘는 방식 이 타이밍 여기를 저는 C 라곤 그전에 이렇게 C 라곤 그리고 넘어가면 D 라곤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델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곤 했었는데 이런 방식들도 신고가 올라오는 종목에서는 충분히 잘 먹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 다 왔어요. 지금 TFE 같은 경우에도 38,850원 저 가격을 넘어서면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역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종목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테죠. 역사상 신고가 기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제가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삼성전자 제가 보면 역사상 신고가 기법의 매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중에 첫 번째 역사상 신고가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 매도 신호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은 노란토방에서 안내 받으시고요.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2011년 1월 11일이죠. 최고가 96,800원. 이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날 거래량 보세요. 유통주식수 이상으로 거래량이 빵 터지면 그 다음에 하락 조정 나오는 겁니다. 역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꼭 거래량이 터지면 위험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오래된 것만이냐? 아니죠.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역사상 신고가 58만 4천 원 올라갔을 때 거래량 탁 터지죠. 이 역사상 신고가에서 매도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중에 첫 번째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거래량 터졌더니 이때가 최고,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오는구나. 또 다른 종목 볼까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종목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물론 역사상 신고가는 아니면 역사상 신고가 근처였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역사상 신고가로 보고, 자, 역사상 신고가 왔을 때 거래량 터지니 이건 역시 다 물량 넘기고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터졌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던졌다. 정말 누구나, 역사상 신고가는 누구나 다 수익 중인 이 상황에서 거래가 많아지고 다 던졌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꼭 조심하셔라. TF나 반도체 종목도 역사상 신고가로 올라가면 꼭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다양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추세선 매매 기법과 뱃머리 기법, 락온 조준 기법, 그리고 작살 기법, 추가적으로 역사상 신고가 기법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자세한 기법을 통해서 정말 좋은 종목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김광진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지금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정보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상 우리 전문가님은 진짜 전문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적해온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막 되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좀 주린이 분들이거나 나는 차트라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께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분 한 분 약간 과외식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제가 사범대 출신이거든요. 사범대 출신이세요? 네네. 제가 사범대 출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듯이 이렇게 차근차근 반복해서 내가 진짜 이해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까지요. 반복해서 설명드리니까요. 누구나 노란톡방 오시면은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사범대 출신의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이 행정대 출신인 저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는지 계속해서 방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매 기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문가님 믿고 한번 들어와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김광진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휴대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클라이막스로 들어섭니다. 이제 해당 기법들을 통해서 어떤 공략주가 있을지, 자, 지금 어떤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지 저도 궁금한데요. 바로 종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들 앞에 이미 다 보신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집중해야 되는 그 파트, 그 테마, 그 섹터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겠습니다. JLK 왜 주목을 하셔야 되는가? 이미 호재성 뉴스는 나왔습니다.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까요? 자, JLK 의료 AI 종목입니다. 의료 AI 왜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전체적으로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 금리가 줄어들면 의료 AI,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 그리고 거기에 로봇 관련주들도, IT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상승 나옵니다. 네이버 카카오 왜 상승이 나왔을까요? 네이버 비교적 좋은 실적 발표했죠. 좋은 실적 발표 그것 때문에 진짜 올랐을까요? 아니에요.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한 이유는 역시나 시장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 금리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상승이 나온다. 거기에서 의료 AI 저는 JLK. 그전에는 제가 루닌 많이 추천드렸었고요. 뷰노 같은 종목들 많이 얘기 드렸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말 전체적인 누적 수익률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데요. 300%가 넘는 그런 누적 상승률. 하지만 지금은 JLK 봐야 된다. 왜? 의료 AI 테마.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주 중에 대장 역할을 했고
PCB 같은 경우에는 이스페타시가 대장 역할을 했죠. 하지만 그 대장 역할을 또 하는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운 대장주가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번에 의료 AI 테마에서 대장주 역할은 이 JLK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JLK 얘기 드립니다. JLK 아까 제가 뱃머리 기법에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하락 조정 이후에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여기 초반 그리고 스푼형 이 마찬가지죠. 스푼형, 국자형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런 스푼형에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동평균선 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서면서 지금 이전에 10일, 20일, 30일, 60일 이 전체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여기에 그 이상의 가격대로 올라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이런 매물대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당연히 정고점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약간의 조정이 보여도 여기 탄탄하게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볼 수 있다. 뱃머리 기법도 여기 위에서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지만 내려왔을 때 이 손잡이 부분 그리고 뱃머리 앞에 있는 선수상이 있죠. 이렇게 배 앞에 보면 앞에 장식돼 있는 부분 이 선수상 부분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JLK에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정고점까지만 봐도 이만큼의 룸이 남았어요. 저는 이 이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까지 이만큼만 봐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룸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뇌졸중 AI 솔루션, JLK가 뇌졸중 AI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건강보험, 우리 의료보험, 건강보험 많이 들잖아요. 이 건강보험 적용됐습니다. 이건 역시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쓰는 병원들 많아지겠죠. 필요성이 수요가 많아지니까요. 거기에서 JLK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거기에다가 JLK가 의료 AI 관련해서는 코스닥에 최초로 상장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 당연히 집중하시고 더 보셔야겠죠. 이 부분들도 이번 상승장에서 제가 계속 노란톡방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JLK 저와 같이 한번 크게 수익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래량 제가 체크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 이후에 이 거래량이 어디에서 빠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정도에 내가 매수한 세력이 있는데 이 매수한 세력이 여기 이 고점에서도 안 팔았죠. 이 안 팔고 쭉 버티는 겁니다. 이 하락장에서도 버티는 거예요. 그럼 저 세력들이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을 저와 함께 보시는 것도 충분히 이번 상승장에서 꿀재미 얻어가실 겁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PSK홀딩스 역시 앞서 보셨죠? 앞서 추세선으로 충분히 이 부분들 타점 잡을 수 있었다. 저와 같이 노라문 톡방 계신 분들은 지난 금요일 아주 저점 3만 원 초반에서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어디까지 상승을 보느냐? 여기에서도 작살기법, 락온 조준기법 보면 이렇게 이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이렇게 저점 높여가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 충분히 더 많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럼 PSK홀딩스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 건가요? 왜 봐야 되나요? 반도체의 최우선 테마인 HBM. 한미반도체가 왜 반도체 대장주였습니까? 그리고 왜 한미반도체 우리 정말 우량하고 이렇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나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중점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이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캐파, 내년 생산량까지 전부 다 판매 완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올해 50만 대 생산하던 이런 물량들을 내년에 200만 대까지 늘리고 그 이상 내후년에는 400만 대 이렇게 늘려간다고 해요. 그만큼 HBM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 AI. 이 AI 서버에서 꼭 필요한 것이 HBM 메모리입니다. HBM3 같은 경우에는 HBM 영어로 되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메모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들을 아파트처럼 차곡차곡 12층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층 아파트로 세워놓고 12층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다 붙여놨으니까 얼마나 이 거리가 짧아요. 이렇게 집이 메모리가 이렇게 집처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런데 12층 아파트처럼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여기가 짧아집니까? 그러니까 이 짧아진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그렇게 해서 이 효율, 이 AI에서는 꼭 HBM 메모리가 현재로선 필요하다. 그래서 HBM3E까지 양산할 수 있는, 지금 양산 앞두고 있습니다. HBM3 그리고 HBM3E까지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훨씬 지금 HBM 단에서는 앞서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투자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HBM 관련주들, HBM 장비주들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컴 장비, 리플로우 장비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어려워하세요. 디스컴 장비, 찌꺼기 제거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첨단 패키징, 반도체도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공정은 그러니까 미세하게 만드는 것들을 더욱더 미세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공정 단은 패키징하고 포장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포장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후공정 단은 더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미세하게 잘 만드느냐보다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포장을 잘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점이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이런 관련주들, 반도체는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다 깨고 있다? 네, 제가 다 꿰고 있으니까요.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PSK홀딩스 다음 주에 또 매수 타점 줄 수 있습니다. 그 매수 타점 꼭 잡아서 큰 수익. 저는 이번에는 반도체 가지고 5%, 10%, 20%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과거도 아니죠. 올해 중순 7월 달, 6월 달에 했던 것처럼 30%, 50% 이상의 저는 수익률을 이번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같이 반도체 주식들도 함께 매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 11월 11일 광군제 효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향 여기 성장은 지속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화장품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나머지 종목들은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께 제가 충분하게 더 설명드리고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공략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JLK 의료 AI 관련주죠. 이 시장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열심히 분석하셔서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나도 타점 잘 받아서 좀 수익 많이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김광진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약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다음 주도 우리 전문가님 인사이트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두 번째 종목 PSK홀딩스 반도체 최우선 테마 HBM 관련주죠.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도 지금 3, 4분기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미 반도체 등 반도체 이 장비주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렸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SK하이닉스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디램 부분에서 좀 적자지만 적자폭을 많이 줄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HBM의 봄이 온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종목 이 포트폴리오 안에 좀 없었다면은 한 종목 정도는 좀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반도체 쌤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더 받아보시면 어떤 종목을 언제 매매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아셔가지고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김광진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다음 종목 저희 세 번째 종목 마녀공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11월 11일 광군제에 대한 효과 기대감이 있죠. 계속해서 중국 내수 소비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카지노보다 이 화장품 쪽으로 먼저 시세가 터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화장품 내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지금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핵심 요약 3줄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신용잔고가 하락해야 좀 바닥일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미국 연준이 아닌 재무부를 집중해야 할 시기다. 마지막으로 하이킥 종목은 JLK와 PSK 홀딩스, 마녀공장까지 꼽아봤습니다. 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굉장히 유익하셨다면 지금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광진 문자 보내주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